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6일 장마감 HLB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45%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89,000원으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HLB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나름 바닥에서 이렇게 급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뭐랄까, 이 당시 때는 V자로 올라왔지만 이 당시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이 당시 때처럼 쉽게 이렇게 못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빠질 때 저점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종목으로 보시면요, 삼성 SDI 저점으로 이렇게 얘가 곧장 이렇게 치고는 못 올라가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뭐 나름 쌍바닥 형태로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 SDI, 에코프로 BM, 나름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완연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얘도 갑자기 뻥 치고 올라가기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버겨 보이거든요. 대신 저점 매수는 유효해 보여요. 그래서 뭐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셀케도, 근데 셀케랑 에코프로 BM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다음에 나름 박스권 형태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나름 저점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유효해 보일 것 같고요. 좀 더 기간 조정을 완연하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점일 때는 차분히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이제 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정말 간만에 종가를 이렇게 관리를 해줬어요. 보통은 힘이 좀 없어가지고 종가 되면 좀 더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LB는 간만에 종가를 좀 더 올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유중이 발표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이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과도하게 주가가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호재성 기사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가는 좀 방어를 하겠다.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가를 좀 방어하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3,270억 정도의 증자를 성공시킬 걸로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7만원 후반, 그리고 8만원, 뭐 9만원에서부터 7만원 후반 정도까지 약간 그런 박스권 정도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뉴스를 보내주면서 5일선을 한번 타치했고, 오늘은 두 번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두 번 나오면서 주가 방어를 좀 해줬는데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두 개가 나왔는데, 오전에 나온 뉴스부터 좀 봐드릴게요. 자, 진양곤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7만원 후반, 8만원 초반 정도에서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냥 호재성 기사만 보여준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보세라님 NDA 빠른 허가 추진하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인데, 사실 보시면 제가 왜 호재성 기사라고 했냐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만 그냥 인터뷰 내용으로 나왔어요. 결국은 주가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 말뜻은. 진양곤 회장은 유무상증자 자금 용도, 그 다음에 FDA NDA 신청, 그 다음에 이민노미 테라피틱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계획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200억이 달하는 유상증자 자금에 대해서 자금 사용처는 이미 확정돼 발표된 것 외에도 추가로 진행 중인 글로벌 협상, 어제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 4분기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제 뉴스에 보면은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것 외에도 추가로 진행 중인 글로벌 협상과 라이센스 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센스 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3상 종료 후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왔고 또 파이프라인 협상도 기대가 되는데 내년 자체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 초기 단계에 파이프라인을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증자 자금은 장시간 소요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LI가 2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것, 임상 3상 마무리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이 그럼 라이센스 인 하는 게 어떤 조건인지 다시 한번 그냥 얘기한 거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 다음에 그럼 NDA는 언제 할 겁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NDA에 쏠려 있는 가운데 진 회장은 리보세라님의 빠른 허가를 강조했다. 리보세라님은 특허가 만료되는 2034년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예정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빠른 허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만 했어요. 뭐 이번 달 말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4월 달 이내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내에 하겠습니다. 5월 달 안에 하겠습니다. 뭐 5월 중순경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호재성 기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에 한번 기사가 나오면서 틱을 좀 보시면요. 분틱을 보시면요. 오전에 한번 이런 틱이 생기면서 주가 방어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도 오전에 나왔었어요. 오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뉴스로는 오후에 나왔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캄랠리 주막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 회장이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것 하나, 임상 3상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하나, 그래서 임상 3상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가 캄랠리 주맙이에요. 그래서 약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말고도 지금 현재 가남 1차 콤보로 캄랠리 주맙이랑 리보세라님이랑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3상 임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캄랠리 주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입니다. 이건 중국 내에서 가남 2차 치료제로 단독 요법을 판매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캄랠리 주맙이 가남 2차 치료제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캄랠리 주맙은 PD-1 항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최대주도 나와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PD-1 항체 가남 2차 치료제로 단독 요법으로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서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가남 2차 치료제로. 그리고 캄랠리 주맙은 가남 1차 치료제로 패스트트랙에 따라 리보세라니까 병용으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캄랠리 주맙의 가남 2차 치료제 단독 요법 승인은 캄랠리 주맙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현재 리보세라님의 병용 요법을 진행 중인 가남 1차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임상 진행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캄랠리 주맙이 단독 요법으로는 약간 안 좋았는데 이번엔 좋게 지표가 나온 것 같아요. 캄랠리 주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2월 달에 나온 캄랠리 주맙에 대한 뉴스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캄랠리 주맙, 지난해 6월 시판 허가를 획득한 PD-1 억제제 캄랠리 주맙. 본격적인 시판을 시작한 올해는 27억 위안, 그다음에 2024년에는 90억 위안의 매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서제약의 주요 품목이고요. 이미 호치킨성 림프종은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간세포 암종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거고요. 간세포 암종에 이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식도암도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캄랠리 주맙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캄랠리 주맙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리보세라님도 가격이 저렴해서 아마 캄랠리 주맙이랑 같이 병용을 해서 시장을 침투할 때 빨리 침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캄랠리 주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후에 이렇게 캄랠리 주맙 가남 2차 치료제 단독 요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뻥 떴어요. 틱이 이렇게 일어났죠. 이유는 일단 LI 대상군 중에 하나가 캄랠리 주맙이다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캄랠리 주맙이랑 리보세라님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가남 1차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이 순항이 될 것이고 미 FDA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크게 보시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1차 발행가 유증 때문에 1차 발행가 뭐 더 늦게는 2차 발행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 방어를 지속적으로 아마 한 달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HLB가 그냥 한국 내에서 우수한 제약회사가 되는 걸 넘어서서 쉽게 말해서 더 크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미 리보세라닙은 어느 정도 이제 명성을 얻었어요. 아, 약이 훌륭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약을 필두로 해서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탑재를 하고 더 많은 병용 임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좋은 땅을 일구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좋은 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증이라는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장통을 잘 겪고 나면, 그래서 땅을 잘 일구어 나면은 여기에 좋은 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큰 열매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성장통의 기간을 이겨내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나름 지난주에 리보세라님의 권리를 사와서 좋은 뉴스, 리보세라님이 권리를 사왔다는 좋은 뉴스를 통해서 이 답답한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해볼까?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회사는 좀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유중이라는 성장통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발행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성공적인 유중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방어를 위해서 호재성 기사를 계속해서 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건강관리 늘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